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오늘은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JD 부장부서 32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4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PC 앞두고 경계 모드,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3%, S&P 500 지수가 0.38%, 다우존스 지수가 0.16%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오를 주식. 이제 이벤트는 거의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실적 시즌이 끝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이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은 CPI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는 주거비 비중이 30% 정도로 높은데 PCE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PCE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를 주식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오를 주식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최대한 늦춰진 시점에서 중소형 주식이 오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장 모멘텀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개별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오르면서 관련주에 따라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HBM 전쟁은 시작됐다. 마이크론 삼성도 출사표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론의 HBM3E 양산 발표와 같은 뉴스입니다. 어제는 마이크론이 현재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독점 제공하고 있는 고대용 메모리 HBM을 양산한다고 발표하면서 4% 넘게 올랐죠. 물론 마이크론이 HBM3E의 수율이 좋지 않고 양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HBM을 양산한다는 것은 시장이 좋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업의 호재가 터지면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MWC 2024 삼성 SK 통신 AI 빅뱅 연합군 뛰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 CES 2024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대거 올랐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의 눈부신 성과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이벤트가 주가를 올릴 타이밍입니다. MWC 2024가 26일서부터 개막을 했는데요. 개막 축포로 어제 ARM이 9% 넘게 올랐습니다. ARM이 크게 오른 것은 온 디바이스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LLM인데요.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LM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를 수행할 수 있고요. 이젠 LLM이 사진을 넘어 동영상까지 제작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인데요.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이 LLM을 통한 거대 AI의 개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오류가 알려지면서 구글은 4% 넘게 빠졌죠. 즉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100과 같은 고성능 AI 칩을 인공지능 서버 만드는 클라우드 기업에 납품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은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면서 인공지능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이번 실적 시즌 승자였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대규모 언어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온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인데요. 이번에 삼성에서 발표한 AI폰 갤럭시 S24와 같은 폰이 대표적입니다. 온 디바이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개별 기기에 설치되며 인터넷 연결 없이 응답 속도가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며 전력 소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고요. 제한된 자연어 처리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다만 애플,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LLM보다는 온 디바이스를 통한 AI폰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ARM이 크게 오른 것은 CES 2024에서 LLM 관련 업체들이 올랐던 것처럼 이번
MWC 2024에서 온디바이스가 주목을 받으니 옳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PC 지표가 잘 나온다면 다시 한번 증시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WC 2024에서는 이번 주 29일까지 열립니다. 그동안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이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들. 유타밸리 대학교 송재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뭔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비교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참 자만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참해지는 경우가 없다 라고 했는데요.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거 집단이 높은 사람들이죠. 중거 집단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동, 가치관, 태도 등을 판단하고 형성할 때 참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재수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재수생은 자신이 의대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작년에 수능 시험에서 수학 시험만 안 망쳤다면 의대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수학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수생이라는 현재 집단을 부정하고 중거 집단인 의대생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번 수능만 잘 보면 의대생이 될 것이기에 자신은 이미 의대생입니다. 이렇게 현실 집단과 중거 집단을 착각하는 사람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는 왜 못할까요? 자기 객관화로 현실 집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화려한 의대생에서 비참하고 불행한 재수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재수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실 집단을 일부러 망각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거 집단에 들어갈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거 집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데요. 자신이 중거 집단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거 집단이 동기부여를 할 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생이 되어야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지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부여는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도 안 되어 있고 자신이 할 생각도 없으며 실천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공부를 못했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찾아보고 자식과 같이 공부를 하며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가는지 철저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식이 공부를 하지만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서 비교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만 하며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드라마 보는 사람이죠. 소위 말로만 떠들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아이를 쥐잡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친아로 자신의 자식과 남의 자식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학교 다닐 때 엄친아만큼 공부를 했습니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남에게 바라는 사람이 바로 비교질만 하는 사람입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은 일상이 모든 것이 비교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건강이 좋아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자신만 아픈 것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자신은 건강관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 성인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수십 년 동안 그냥 약으로만 병증을 완화하려고 하니 병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비교하고 억울해합니다. 옆집 남편과도 비교하죠. 옆집 남편은 돈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월급이 왜 쥐꼬리만큼이냐 불평합니다. 부자가 꿈이었다면 처음서부터 월급쟁이와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자신이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노력해 부자가 될 생각은 없고 남인 남편만 닥달합니다. 즉 내가 변할 생각은 없고 남을 통해 나의 중거 집단을 높일 생각만 하죠. 부자가 될 능력이 없다면 현실을 인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 애먼 남편만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전에도 비교를 하는데요. 내 친구 누구누구는 남친에게 100일 선물로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비교합니다. 내 친구 누구는 유명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비교하고요. 내 친구 누구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비교합니다. 내 친구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다고 비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돼 못하는 것을 남에게 바라는 사람이 비교를 합니다. 남에게 해줘 마인드가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돈을 벌어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생각을 못할까요?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높은 기대에 못 미치는 비참한 생활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자신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지 남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비교를 하는 사람은 게으르며 능력도 없으면서 질투심만 많고 자기 객관화는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비교만 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신이 변하지 않기에 평생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교만 하는 사람은 욕심만 많지 어떠한 방법도 찾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며 질투심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로서도 배우자로서도 부모로서도 꽝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걸러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도록 합시다. 남에게 의지만 한다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오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